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순 11구 사건을 기억하는 홍보관이 여수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순 사건의 핵심 장소인 14연대 주둔지에 조성되는 만큼 주변 사적지까지 온전히 시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여순 사건 관련 유적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건의 경과를 소개하는 전시 공간은 물론 역사 교육이 가능한 세미나실도 갖췄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여순 사건 당시 사진이 동판으로 제작돼 전시됐습니다. 여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림, 당시 또 국내외 기자들의 사진자료, 유족의 증언, 영상, 특별법 제정까지의 지역사회 노력을 포함해서 6개 시군 여순 사건 유적지 등을 관할할 수 있는 기존 오동도에 있던 여순 사건 기념관은 사라지고 역할과 기능은 이곳 홍보관으로 통합됩니다. 여수시는 이 홍보관을 여순 사건 역사길의 시작점으로 삼고자 14연대 주둔지 인근에 데크를 설치해 시민이 찾는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홍보관 개관과 함께 인근 14연대 주둔지의 시민 개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4연대의 경납고와 무기고, 굴뚝 등 주요 요적은 기업 사유지 내에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그중 무기고는 단체 관람객이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어 사실상 일반 시민의 관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14연대 무기고로 쓰였던 이 동굴도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습니다. 홍보관이 주둔지 한가운데에 들어선 만큼 유적지 개방을 위한 기업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탄약고라든지 유리교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 군데가 지금 좀 일부 남아있는 걸로 지금 시의 조사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둘러볼 수 있는 역사의 그 산 교육 장소로 좀 제공됐으면 합니다. 여순 사건 홍보관은 어제 개관식을 시작으로 공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여순 사건 재단 설립, 충운탑 건립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해안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전라남도는 동부권에 1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상풍력 발전. 전남은 균질한 바람과 낮은 수심으로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주로 신안, 영광 등 서부권에서 이루어졌는데 최근 동부권 지자체도 정부와 함께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고흥군은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기가와트 규모 신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곧 사업 대상지 조사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도 전국 최초 국가주도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을 목표로 지역 주민 어업인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동부권에 13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여수에서 전국 최초로 해상풍력을 주제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여수시, 고흥군 등 동부권을 포함해 30기가와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신안 3.2기가와트뿐만 아니라 동부, 중부, 그리고 서남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0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을 앞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군은 전기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 석유화, 고흥 우주발사체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라남도 해상풍력의 균형 성장을 위해 동부권 13기가와트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발전사와 관련 기업, 전남 8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에너지 기본소득,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여러 업무 협약도 이뤄졌습니다. 전남도는 여수와 고흥 등 신규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함께 새 정부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유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순천시 의회가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순천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로 곧바로 상정돼 전체 의원 23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순천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실현을 위해 스포츠파크 조성에 나섰으며 일부 시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남도 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부패 행위나 부정청탁 등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실명을 밝히지 않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지난 17일 끝난 정기회에서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교육감이 위촉한 변호사에게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공익제보 도입을 골자로 한 전라남도 교육청 공익제보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감에게 제보하는 공익제보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2012년 엑스포와 내년 선박람회, 2028년 COP33 유치를 계승하는 여수만 르네상스는 민선 8기 여수시가 가장 강조하는 역점 시책입니다. 여수시는 반도를 둘러싼 5개만을 거점으로 2040년까지 7조 5천억 원을 들여 글로벌 미래 해양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도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민선 8기 여수시의 핵심 구상입니다. 여수시 전역을 5개만 중심으로 거점별 균형 개발을 통해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여수 엑스포와 선박람회, COP33 이후 미래 100년의 밑그림으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여수시는 이미 관련 용역 결과로 도출된 5개만 23개 전략사업 58개의 실행과제를 2040년까지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20개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할당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 민간자본 등 총 7조 5,731억 원. 이처럼 막대한 재원은 공모사업과 민자유치, 사회성과 보상제도 등 실현 가능한 다양한 방법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특히 공간적 범위가 바다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수산업과의 상생 방안에 무엇보다 고민이 큽니다. 수산업과 향유적 관광의 그런 어떤 성공 모델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한다고 하면 전국의 그런 어떤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수만 르네상스가 궁극적으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사업은 관광이라든가 다른 레저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요. 특히 관광 상품화에 대한 많은 노력은 있었지만은 이게 산업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는 사실 없었어요. 여수시는 우선 5개의 만을 각각의 거점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해양 생태 공원과 지질공원,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국제회의 복합지구, 수소도시 등 국가 또는 국제 인증을 추진합니다. 여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여수 도시의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고 시민의 삶을 좀 높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여수시의 여수만 르네상스가 섬과 바다의 공존과 균형, 연결이라는 가치를 다양한 사업과 과제의 실행을 통해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오는 9월 열리는 세계유산축전 개막식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막식은 생명의 유산, 정원의 무대라는 주제로 오천 그린광장과 그린아일랜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보여준 두 공간의 상징성을 통해 세계 자연유산 순천 갯벌과 세계 문화유산 서남사의 가치를 시청각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호남 최초로 3년 연속 개최하는 순천 세계유산축전에서는 서남사와 순천 갯벌을 중심으로 공연, 투어,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장마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라남도가 재난대응체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와 관련해 어제 특별 지시를 통해 유관기관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 대응, 독거노인, 장애인 전담 공무원 관리제 운영 등 시군과 관련 부서 재난대응체계 책임 행정 구현과 주민 밀착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위험 지역을 선별해 재난 안전 문자와 마을 방송 등을 도민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으로 수협중앙회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지방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며 수산업의 실질적인 거점인 전남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8월 말 개막하는 202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주제는 포용인데요. 관절염 환자도 쓸 수 있는 감자칼과 긴급 상황에 대비한 팝업 병원 등 모두를 위한 디자인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절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고안한 이 감자 깎는 칼은 안정감 있는 그립감 덕분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제품이 됐습니다. 캠핑카처럼 생긴 이 이동형 팝업 병원은 재난 현장이나 이동 약자에게 달려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안됐습니다. 새끼손가락 옆에 덤으로 장착한 로봇 손가락은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인체의 기능을 확장해줍니다.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미감이나 특정인을 위한 편의성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의 차이를 인식하고 수용함으로써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보지 못하던 어떤 그런 이 사람들 간의 어떤 차이 또는 뭐 다름 이런 것들을 관찰해 보고 그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해결을 해서 정말로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포용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포용 디자인의 정신이 광주 지하철에 실제로 적용됩니다. 광주 전남 대학생 예비 디자이너들이 송정 지하철역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역사 리모델링에 구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그 기기들, 그다음에 인포그래픽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저희가 반영을 할 것이고, 뭐 매표대라든가, 그다음에 안내 데스크,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중점적으로.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을 수 있는지 탐구하는 올해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8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65일간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개막 전까지 입장권을 사전 예매하면 어른은 18%, 청소년과 어린이는 최대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협과 어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최근 수협이 단순한 경제 조직을 넘어 어촌의 필수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고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산업 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